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 다들 아시죠? 사람도 공간도 그리고 물건도 사실 그 자체로는 그냥 존재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이야기를 얹으면 또 다른 의미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미를 잃은 것들에게 다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문화기획자 김가연 감독님과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야간 촬영은 처음이거든요. 네. 도시는 밤이 더 아름다운데요. 그런가요? 멘트가 엄청 주옥 같은데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이야기를 좋아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현재 오늘과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기획자이자 그리고 광주 국가유산 야행의 PM을 맡고 있는 김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엄청 좋으시다.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하실 때 남다르시다 했어요. 멘트가요. 네. 되게 주옥 같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 작가 생활 12년? 맞으시죠? 12년 하셨다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네. 바로 방송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경력이란 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일을 하면 경력이란 거는 쌓인다, 그죠? 저희 선배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카드를 긁어라. 그러면 경력이 쌓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채무가 나를 일하게 한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방송 작가님 생활을 하시다가 문화기획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뭐 방송 작가, 문화기획 하면 사실 연관이 없을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방송 작가는 네. 랑 문화기획자는 둘 다 구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방송 작가는 전파를 통해서 이제 매체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고 문화기획자는 이제 현장에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구성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둘 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구성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하드 트레이닝을 다 거치셔서 이렇게 지금 감독님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주 아름답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방송 작가 생활을 하셨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막 공부도 필요하고 이렇지 않나요? 네. 네.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 인하면 늦공부가 터졌다. 네. 근데 공부를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조금씩 기회를 얻어가다 보니 사실은 문화기획자라는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늘 주변 분들한테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기획자는 자격증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디에 입사하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어떤 자격을 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문화기획자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의로 문화기획자라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문화기획자로 불러주는 순간 아까 김춘수의 네. 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문화기획자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문화기획자라고 저를 임명하는 순간부터 기획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만난 공간이 바로 월봉서원. 여기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제가 한자는 까막눈이라서 서원에서 공부는 못하고 네. 월봉서원이라는 서원이라는 공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대학이고 네. 그 배양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서원은 고봉기대승이라는 조선 중기의 이제 철학자, 이제 성리학자죠. 이제 성리학자를 배양하는 곳인데 그분을 저는 뭐 배양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분이 주로 하셨던 게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텐데 사단칠정이라고 수호지심, 십이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네. 윤리나 도덕에서 배웠던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고 그 연구를 혼자서 하지 않고 계속 서로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태계 이황이라는 인물과 네. 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을까? 조선 중기에. 네. 예, 그런 공간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근데 월봉소원이 향교랑은 다른 데죠? 네, 향교는 국립대학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사립대학. 그러니까 보기는 그 월봉소원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가 안 가봤나 봐요. 꼭 이번 기회에 가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네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그래서 문화기획자로서 네.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름만 들어도 궁금해지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지는 기획들이 있더라고요. 뭐 월봉유랑 네. 얘기하셨던 꼬마 철학자, 네. 상상학교 철학자의 부엌, 네. 이런 것들인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고본 기대승이라는 인물이 네.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철학자, 그 당시에 철학은 무엇일까부터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철학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문을 던지는 자가 철학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었어요. 그런 얘기는 누가 했어요, 도대체? 그렇게 똑똑한 얘기는 누가 했나요, 도대체?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귀동냥으로 들은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주워 담아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아이를 늦게 낳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기를 원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질문하는 자가 철학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질문을 할까라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도 굉장히 질문이 많잖아요. 그쵸. 엄마 이건 뭐야? 나는 왜 태어났어?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질문 머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철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져 있는데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고 자라다 보면서 우리는 철학자로서 질문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철학자로 인정하고 이 아이들의 그 질문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꼬마 철학자 상상학교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이제 제목이 이해가 돼요. 네네. 아하. 그리고 네. 철학자의 철학을 맛을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고본 기대승 선생님이 매화와 관련된 시를 쓰신 게 있으세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매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실을 음식에 넣어서 먹어본다면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를 그냥 단지 듣고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는 경험은 되게 다르겠다 해서 철학자의 부엌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그곳이 이제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을이 되게 신기하게 이제 고본 기대승인데 네. 행주 기씨의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80%가 행주 기씨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조상이신 분의 그 업적을 따라서 여전히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과 같이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되게 많이 신기했던 게 절기였어요. 제가 둘째를 처서 이후에 낳으면서 네. 처서 이후에 바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놀라운 절기, 이거 조상들의 지혜를 좀 아이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경험을 그냥 저희가 단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네. 마을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절기마다 절기 음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은 마을 분들이 만드시고 저희는 절기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유랑 오세요. 그래서 월봉 유랑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지금도 해요? 너무 재밌겠다. 지금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빠요. 절기 음식 다 챙겨야 되니까. 너무 아쉽다. 또 다시 하진 않으시죠?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참 그 모든 건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현장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네.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살 날 중에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화이팅!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광주 동구 국가유산 야행,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국가유산이란 단어 혹시 익숙하신가요? 저희가 이제 흔히 문화재라고 불렀던 네. 것이 이제 K-헤리티지라고 해서 국가유산이라고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3년 차 지금 광주 국가유산 야행을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역사적인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대부분이 박물관이나 아니면 그런 역사 공간은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유산청에서 밤에도 문을 열고 조금 더 낮부터 밤까지 국가유산을 즐길 수 있는 네.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했고 그게 축제화된 게 국가유산 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에서 유일하게 동구에서만 네. 국가유산 야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자로서 아까 계속 철학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국가유산을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저에 대한 네. 소개를 할 때 네. 오래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뭐 전설이나 설화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좀 이야기가 있는 요소들을 다 좋아하는데 이야기 중에 최고는 역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 네. 근데 역사를 알면 알수록 제가 여기에서 왜 존재하고 제가 여기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이렇게 지혜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광주라는 곳에서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스며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면 결국은 역사적 기반들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명칭적으로는 국가유산으로 좀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취향이 이렇게 모이고 결국에는 지금 한 단어로 정리된 게 국가유산인 거네요. 네네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무대로 삼게 되신 거고 지금 이렇게 감독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게 국가유산 활용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다고. 맞나요? 엄청 갑자기 어깨가 제가 으쓱해지는데 괜히 야행의 주제가 돌의 땡땡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게 엄청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23년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23년이 돌의 안부, 그리고 24년이 돌의 기억, 25년 올해가 돌의 시간이거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서 돌을 주제로 한다가 약간 의외였어요.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돌 하면 제주도. 그리고 가까이 전남하면 이제 영암이 네. 이제 월출산 때문에 돌 이러는데 왜 광주의 돌이에요라는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가유산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 국가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주 동구에 이제서 운영하는 네네. 국가유산 국가유산 야행을 하다 보니까 동구가 가지고 있는 국가유산을 보면 울림동 석실고분, 제명석 등, 지산동 5층 석탑, 네 그리고 뭐 저희 서석초등학교, 네네. 뭐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 너무 완벽한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산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천 소재가 네. 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이 네, 있다고. 네. 근데 광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국가유산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좀 잘 보이는, 특히 동구에서 잘 보이는 무등산이라는 네. 게 있는데요. 맞출걸. 알았었는데. 네. 그럼 무등산 위에 상서로운 돌이라고 불리는 돌 이름 혹시 아십니까? 서석땡.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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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석대가 네. 그 노을이 질 때 빛이 비치면 수정처럼 이렇게 빛난다고 해서 상서로운 돌이라고 주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그 서석대가 사실은 이제 광주가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광주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공간에 있었어요. 찡해. 그래서 그 서석대도 이제 무등산 주상절리대, 네. 주상절리대가 국가유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됐어요. 등재되어 있고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광주의 그 큰 돌 하나가 네. 그 큰 돌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석수쟁이가 다듬어서 석등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걸 깎아서 석탑을 만들고 또 가지고 와서 성벽을 쌓아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스토리를 이제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 원천적인 소스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첫 해년도에는 고려와 조선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 끝나는 시기여서 네네. 많이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안부를 물었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 국가유산이 여러분의 안부를 묻습니다 해서 돌의 안부, 그리고 일제강점기 광주 근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공간에서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면서 이제 돌의 기억, 돌에 가지고 있었던, 바라보고 있었던 기억들, 그리고 올해는 백제부터 5.18 현대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푸는 연대기, 시간의 연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돌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제 올해는 풀어갈 겁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이 배치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우선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 빛의 읍성 이라고 아까 이렇게 나오던데 지금 쫙 보이시죠, 여러분? 빛의 읍성. 네, 이게 빛의 읍성이라고 합니다. 이 빛의 읍성, 그리고 5.18 민주광장, 그리고 서석초등학교까지 시대별로 구분해서 지금 배치하셨다고 아까 얘기 살짝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시대별로 이렇게 옮겨져요? 제가 2023년부터 지금 진행했던 게, 사실 광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80년 5월 현대사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감독 자리를 맡으면서 되게 고민했던 지점이, 그 이전의 시간을 좀 풀어보고자 계속 이제 고민을 좀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광주의 근대 일제강점기 이야기까지 풀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들이 그냥 다시 작년에 했던 것, 그 전년도에 했던 걸로 묻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공간별로 이야기를 푸는데, 이곳 빛의 읍성 같은 경우에는 읍성은 고려 조선시대에 존재했었거든요. 그 일제강점기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이야기하는 공간으로서 이 빛의 읍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주 최초의 근대 교육 기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1800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말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서석초등학교에서는 일제강점기, 광주의 근대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광장에서는 백제부터 5.18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 그러면 시간 순으로 하면은 빛의 읍성, 그리고 서석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5.18 광장 이렇게 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 순으로 보면 더 좋겠네요. 아, 네. 이렇게. 네. 코스로? 네. 네, 시간대별로 하는 네. 것도 네, 네.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거꾸로 가도 또 감동적일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가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행사 기간이 끝나도 계속 전시가 되나요? 네. 빛의 읍성은 사실은 동구가 한 야간 관광의 주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광주 읍성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네. 이제 이렇게 예술로 승화해서 밤이 되면 불이 켜지는, 밤이 되면 역사가 다시 떠오르는 공간으로서 빛의 읍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문화예술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뭐 숙박 패키지도 있고 뭐 이런 거 네네네. 있다는데, 숙박 패키지 유료 콘텐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이제 문화기획자 일을 네.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 네네. 국가기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되게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무료로 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데, 네. 이게 실제로 문화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한계 지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나 도시가 뭔가 좀 재밌어지려고 하다 보면 이 재밌는 요소들을 스스로 좀 찾아오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지원받아서 하는 정도의 수준의 컨텐츠가 아니라 좀 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서 사실은 테스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상품이 잘 팔리고 있어서, 와우.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팔릴 거라고 그런 상품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져볼 만큼 네. 꽤 반응이 좋습니다. 럭키 네. 가연이잖아. 네.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이 앞으로도 하실 일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계획도 많고 막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사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온 게 45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수많은 천년의 역사가 이미 저에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주를 이제 의병이라는 이야기 하나로 네. 광주 전체를 엮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소재 하나로 광주 전체를 역사로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광주의 마한, 네. 저는 백제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타구에는 마한부터 또 시작하는 역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오랜 이야기를 또 풀어가는 그리고 또 더 가면 선사의 이야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 수 있는 계기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저 혼자 네. 그런 포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시는 기획마다 너무 다 조목조목 재밌어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되게 재밌어했어요. 듣기만 해도. 네네. 근데 그런 기획들이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홍보입니다. 대기업도 마케팅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별적인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홍보를 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주 전체든 아니면 지자체 하나든 되게 컨트롤 타워처럼 홍보의 영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의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제게 맡겨진 걸 좀 해야 되는 시점이죠. 네.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홍보해야 되는 거군요. 네. 파이팅. 네. 다 지금 방송에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광주 국가유산 야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5.18 민주광장, 서석초등학교 그리고 이 빛의읍성 일원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저녁에 진행되니까 낮부터 오시면 안 되고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말 광주의 모든 역사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재미있는 역사 탐험 좀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은 김가연 문화기획 감독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스쳐 지나온 것들 속에 사실은 오래된 기억과 같은 문화가 담겨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일상에도 이런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있을 텐데요. 우리의 문화와 유산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